자, 오토바이 납장들도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생활전선에서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태국에 여행을 오셨던 분이라면요, 아마 오토바이 납장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납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요, 손님을 데려다 주고 돈을 받는 이런 오토바이 택시기사,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사실은 저도 그렇게 납장이라는 말은 오토바이 기사를 지칭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납장이라는 단어는 드라이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운전을 하는 사람, 직업이 드라이버인 사람을 태국말로 납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토바이 납장에 대해서요, 오늘 한번 제가 아는 상식, 살면서 봤던 이야기들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많은 지식은 사실 없고요, 태국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저 살면서 여기서 보는 느낌, 그리고 또 이용했던 소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저와 의견이 다르고요, 제가 틀렸던 부분,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태국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을 보면요, 해당 운전 가능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트럭이라든가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처럼요, 1종이나 2종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125cc 이하, 90cc 이하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오토바이는요, 오토바이 전용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 납장을요, 직업으로 하려면 요즘은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쉽게 암퍼라고 그러죠, 구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수수료만 내면은 쉽게 그 자격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이게 이제 좀 사람들이 많고요, 태국에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런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져가지고요, 포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콕같이 이제 사람이 많고 드라이버가 좀 많이 있는 곳들은 허가가 대기 순으로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저희 동네 같이 이제 시골 외곽이라든가 이런 곳들은요, 상대적으로 또 드라이버가 모자르면은 금방 또 허가가 바로 당일날 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니까요, 2,000바 정도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요, 신청을 하면은 오토바이 운전기사,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있죠? 주황색이라든가요, 이 조끼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죠. 아무나 막 그렇게 오토바이 운전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방마다요, 지역마다 오토바이 납장 조끼 색상이 또 다릅니다. 오토바이 택시들도요, 자기들 구역이 있고 이 지역을 사수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넘어가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고 서로가 막 구역을 넘어가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싸움이 날 것 같아요. 현지 로컬 동네로 들어가 보면요, 골목 어귀마다 소이라고 부르죠. 이런 골목마다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납장 기사들이 모여가지고요, 손님을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일반 여행자들이라면 이런 으슥한 길가, 이런 속을 사실은 들어가기는 어렵죠. 하지만 가보면요, 수백 미터마다 골목골목 이렇게 납장 기사들이요, 앉아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스들이 쭉 많이 있고요, 아마 이 숫자들을 세어본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만큼 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납장이라는 이 직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본인들의 할당구역 이 안에서는요, 동료들 간 이야기도 나누고요, 서로 같이 이렇게 팀워크가 맞아지는 거죠. 업무도 할당하고요, 서로가 이제 연락처를 주고 필요하면요, 같이 보내줄 수도 있고 같이 가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살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구역의 부스 안에 보면은 이제 키를 걸어놓죠. 자기의 명패처럼 이름하고요, 오토바이 번호하고 그 키를 갖다 꽂아놓고 쉴 때는 그렇게 대기를 하고요,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가끔씩 낮에 보면요, 할 일 없이 쉬거나 놀거나 잠자거나 그렇게 세월 좋게요,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낮에는 손님들이 없으니까요, 할 일이 없죠. 그런데요, 제 생각에 가끔씩 보면요, 왜 저렇게 많은 오토바이 납장들이 태국에는 필요한지, 대낮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납장들이 쉬고 놀고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왜 이런 납장 오토바이 기사를 할까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아침 8시경이라든가요, 저녁 6시경 출퇴근 시간에 한번 방콕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요, 이 골목 앞에 나가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납장을 이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민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거죠.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전철역까지 가지기도 하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도 하고요. 또 차가 다니는 대로에서요, 골목골목 깊이 들어있는 본인들의 이제 집까지 저렴한 요금에 이동을 해주는 이런 오토바이 기사죠. 굉장히 태국에서는요, 필요한 필수 직업입니다. 자, 때로는요, 이 기사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장거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뭐 몇백 미터에서 1km 이내를 보통 다니는 게 기본이지만요, 가끔씩 시내가 굉장히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트래픽이 심할 때는요, 오토바이를 앞장하고 타협을 해서요, 100바트면 100바, 200바트면 200바트를 주고 좀 멀리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콕 시내 최악의 교통 상황에서 빨리 가고 싶을 때, 늦었을 때, 약속 시간을 맞춰갈 때, 이때는요, 오토바이 앞장이 최고로 빠릅니다. 자, 오토바이 택시의 기본 요금은 요새는 20바트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동네 같으면은 외곽이라 10바트도 받았고 15바트도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km 이내 이쪽 요금은요, 20바트 안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5km, 10km 그 이상을 갈 때는요, 더 돈을 내서 콜을 해서 협의를 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요, 보통 여행을 오거나요, 외국 사람인 경우 보통 물어보죠. 우리들은 이제 바가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외국 사람일 거예요. 태국 사람들은요, 보통 묻지도 않고 그냥 가고요, 기본 뭐 한 2-3km 이렇게 나오면 20바트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이 물어보면요, 그렇게 태국 사람처럼 15바트, 20바트 이렇게 기본 요금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20바트 갈 거리면요, 아무리 싸도 30바트, 한 10바트 정도는 더 부르거든요. 외국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은 더 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현지인처럼요, 그냥 어디까지 살짝 얘기하고 얼른 가가지고 딱 20바트만 주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무조건 가자고 그래놓고요, 제가 먼저 돈을 줍니다. 20바트 딱 주고 내려버리고요, 휙 돌아서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태국 사람들 오토바이 탈 때 옆으로 앉죠. 여자들도 다 옆으로 앉습니다. 남자들은 뭐 가운데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앉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 이렇게 허리춤을 잡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손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기사에 이렇게 허리춤 옷을 잡았던 적도 있는데, 아마 오토바이 기사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외국 사람이니까 아마 이해를 할 텐데요. 현지 사람들은 그 짐바지죠, 뒷칸, 내가 앉은 시트에 뒷좌석 이렇게 보면은 손잡이가 붙어 있고요, 거기를 잡고 갑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태국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손잡이를 그렇게 한 손으로 잡고, 또 때로는 손을 놓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가죠. 굉장히 그 평행 감각, 그 신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작은 안장 뒤에 앉아가지고 그 엉덩이 힘만으로 수평을 맞추면서요, 핸드폰까지 보면서 여유 있게 다 타고 다니는 거 보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수평 감각이 뛰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요, 심부름 센터라든가 퀵배송 이런 정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편물을 뭐 우체국까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요, 아니면 퀵으로 어디까지 내 물건을 좀 빨리 좀 보내달라, 이럴 때 돈을 주고 그 심부름을 시키죠. 이제 보통 기본 요금 20바트라고 그러면요, 한 2배 정도 주고 가까운 거리는 이걸 좀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전달시키기도 하고요. 우체국 가서 발송하는 거 뭐 50바트 주기도 하고요. 조금 멀고 조금 이렇게 좀 일을 지체하는 경우는 100바트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심부름처럼요, 부탁을 해서 퀵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오토바이 앞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보니까요, 대낮에 좀 많이 누워있고 게으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태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직장을 다 다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학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렇게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해가지고 아침 저녁 열심히 뛰고요, 이렇게 저금을 하고 생활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고요, 그 돈으로 장사 미천도 만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스스로들 벗어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좋게 노력을 하고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정말 일하기 귀찮고 게으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 저녁 시간에 대충 그냥 조금만 일하고요, 낮에는 쉬고, 그리고 또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일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태국 사람들이 보기에 납장이란 직업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직업이고 좀 안정된 이런 회사를 다니는 게 더 선호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사고가 잘 납니다. 오토바이 납장들이요, 굉장히 사고가 많아요. 일반 뭐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급하죠. 빨리 다녀야 되고 빨리 운반이라든가 사람을 날라주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속이라든가
차량 사이들을 뭐 요리조리 나가고 신호등을 안 지키고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납장은 조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좋게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가장 빠르게 바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역시 오토바이 택시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요, 오토바이를 이용하면서 바가지를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콕 시내 같은 경우는 아마 외국 사람이라고 무조건 한 100바씩 부르고, 아니면 물어보지 않고 갔다가 내릴 때 이제 종착지에 와가지고 갑자기 100바트를 달라고 한다든가 저렇게 좀 황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좀 물어보고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타는 게 좋겠고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탔다가 괜히 넘어지고 사고 나면은 여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낭패죠. 그래서 가급적 안 타는 게 좋은데요. 이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토바이 납장들도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생활전선에서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요, 가족을 또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생활전선 뭐 다 비슷합니다. 서민들이요, 사는 방법은 다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서민에 발휘되어주는 좀 위험하지만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사서 납장 이 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그냥 뭐 오토바이가 좋아서 또는 뭐 낮에 쉬면서 아침 저녁만 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면서요, 그렇게 본인들의 인생을 일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위험하지 않게 사고 안 나고 모두 다 좋은 인생,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토바이 납장 이야기를요, 제가 잠깐 두서없이 한번 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